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13년째 날림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새만금 인근의 부안 개화면인데요. 청정 전북이라면서 미세먼지 오염도는 전국 최고 수준. 과연 관련은 없을까요? 오늘 짚어봅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앞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가을 새만금 매립지에서 3km 떨어진 부안군 개화면의 한 마을 모습입니다. 창틀뿐 아니라 방바닥까지 모래먼지가 뒤덮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부안 지역 9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이런 뭐 펜스도 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은 자연 앞에는 형식이다. 저는 지금 새만금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소속 5에서 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준설토들이 바람에 날려 인근 마을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매립 공사가 시작된 지 올해로 13년째. 새만금 날림먼지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지만 주민들은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잠깐 나갔다 오면 벌써 눈이 막 아프고 막 썩썩거리고 해갖고 물로 씻으면 막 뻘이 눈에서 나올 정도로.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이 최근 마무리된 농업특화단지 매립공사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매립에는 날림이 심한 갯벌 준설토를 사용했는데 먼지 발생을 막을 녹화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농어촌 공사는 일부 구간에 풀씨를 뿌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지만 지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사료를 살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자란 곳, 그런 곳에서 바람이 불면 비싼 먼지가 날리는 것은 지금 저희도 계속 노력 중에 있는데.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 날림먼지 문제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이렇게 나름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봄, 가을에 비산먼지가 주로 발생되잖아요. 그때 한 번씩 합동 점검을. 도로공사를 포함한 각종 내부 개발이 시작 단계인 만큼 새만금 지역의 날림먼지는 앞으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라북도 모두 저감 대책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만금 날림먼지 피해 상황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을 다룬 보도인데요. 박형래 위원장님, 예. 지금 저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거죠? 예,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이길래 주민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까지 나선 건가요? 저 피해는 현재 지금 그 개화도라는 원래는 섬이었어요. 그 뒤에는 청정 바다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원에서 그게 매립이 되면서 이 준설 작업을 하면서 저 모래를 퍼올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고 거기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공사가 가속화되는 바람에 도로공사 등 가속화되는 바람에 바람만 불면은 그 먼지가 그 온 동네로 다 거기가 지킬 상태입니다. 앞에서 불어도 되고 옆에서 불어도 되고 완전 그 먼지로 인해서 고립된 지역이라 이걸 참다 보단 그 주민들이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살 길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 집회를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여러 단체 기관에 하소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재병 사무처장님, 지금 새만금 날림먼지 피해 이게 실은 새로운 사실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게 2006년이니까 벌써 13년째인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민원은 제기됐는데 원인 규명도 대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제가 막히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처음 노출지가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뻘 흙을 퍼서 준설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부안뿐만 아니라 군산, 김제 모든 주민들이 매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라북도가 그 초미세먼지가 1위가 되면서 이 새만금이 전국에서 가장 큰 공사장이잖아요. 이 새만금이 그 원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서유랑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그 새만금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 문제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현장의 성격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 예측 불가능했던 문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2006년도에 그 물막이 공사가 됐을 때부터 그 농어촌 공사에서 이 서울대 이인복 교수님하고 이 사업을 그러니까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염분 피해가 사실은 초점이었습니다. 간척지가 처음 만들어지면 염분이 인근 농경지로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 조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1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쪽 입경이 한 70% 정도 그 우리 날림 먼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된 결과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영역이 너무 넓기도 넓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상 조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정확하게 얼마까지 가는지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그 공기 유동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해봤고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30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들,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입자들은 수백 미터 안에서 다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10마이크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날림 먼지의 가장 문제가 되는 10마이크로대 미세먼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향, 풍속도, 발생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의 연구 결과로서는 최대 한 8.7km까지 평균적으로는 6km 정도까지도 확산이 가능은 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뭐 1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작은 그런 그 먼지들은 거의 퇴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발생이 하게 되면은 계속 공기 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또 크다고 볼 수 있죠. 정확히는 그 기준으로 보면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2.5 마이크로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 마이크로 정도를 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새만금 지역의 날림먼지 특성을 조사한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던데 거기에 좀 포함된 거죠.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만금만의 특별한 먼지의 어떤 특이성이 이렇게 발견되셨나요? 그 연구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오염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제시나 아니면 부안군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과연 새만금에서 날라온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거기서 새만금에서 오는 먼지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특히 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곡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그 농업 부산물 소각하는 것들 이런 분이 겹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염분 피해다 보니까 나트륨하고 그 염화이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는 검증이 일부 가능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염분기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최근 날림먼지 발생도 잦고 그래서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러죠. 과거와 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라면 초기, 매립 초기하고 10년 정도 지난 지금하고 비교가 가능할까요? 1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좀 그 후로,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부터 이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모든 도로공사든지 여러 공사업체가 발주가 되면서 이 그동안은 준설로 쌓아놓았던 그 모래가 그 날리는 바람에 그 도로나 그 또 이 뻘 바탕에 거기 하얗게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날리는 그 먼지로 인해서 지금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요. 사무차장님, 지금 방금 주민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 새만금 개발하고 먼지 발생, 그 피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서 보도에서도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이 되면서 더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당연히 보시면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한 그 뻐륵을 먼저 준설해서 매립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풀들이 자라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내부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장비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시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리고 많아지면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이제 농업 특화단지도 말씀하셨지만 또 환경 생태 용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부안 쪽에서 피해가 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먼지가 새만금 지역에서 날라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연구나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된 결과가 있나요?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라북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1위인 이 상황이 새만금과 어떤 부분에 관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가의 대기오염 배출량에서도 이 새만금 토목공사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 양은 빠져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여기에 대한 조사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초기에는 영분 피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뭐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현안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그 새만금 날림먼지를 분석해봤더니 유기탄소 비율이 높더라.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던데 이 말이 그 의미하는 거는 좀 마을에서 발견된 먼지의 그 성분하고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의 성분하고는 같더라. 이렇게 된다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직접 수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을 보기 위해서는 그 발생지라고 하는 새만금 간척지에서부터 마을로 이제 풍하측 바람이 부는 쪽으로 연속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경량성을 본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이상하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기 발생원 따로 저쪽 멀리 있는 곳에서 따로따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도 높고 저기도 높기 때문에 이건 같은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유기탄소 그 관련돼서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면은 그게 그 우리 기계적인 효과, 지금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준설토를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영향보다는 생물학적인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조성되거나 또는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 부산물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연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사실은 필요하고 지금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이제 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연관성에 대해서 위험성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있고요. 전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결과만 가지고 완벽하게 유기탄소가 새만금에서부터의 영향이 되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그러면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유기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유기탄소는 게 도대체 뭐고 네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먼지에 유기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냐 이런 것들은 궁금할 수 있거든요. 현재 연구된 것은 전주하고 익산의 미세먼지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기탄소가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얘는 유기물이 많은 어떤 곳에서 먼지가 비롯됐다. 그것이 연소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되고 전주하고 익산 도시 지역이다 보니 주변에서 생물성 연소, 이렇게 부산물을 태우거나 이렇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새만금이 지난번에 뭐 그런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7개 시군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하수 유기물들이 다 모이는 곳들이고 또 김제, 만경, 평야지대에 모든 농축산물 유기물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뻘흙을 퍼보면 매우 유기물들이 많고 매우 냄새도 심하고 이런 흙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래를 갖다가 퍼서 매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퍼올리는 흙들은 매우 유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환경청에서 조사한 것으로 봐도 이 퇴적물에 있는 탄소들의 대부분은 유기탄소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관성들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요. 유기탄소 외에도 칼륨 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새만금발 초미세먼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연구 자체가 그 전주하고 익산에서만 수행되다 보니 이것들이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은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이렇게 볼 수 가능합니다. 있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새만금 매립 면적이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여의도에 한 140배 면적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매립토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해가지고 그것으로 메웠다. 네. 그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준설토가 아주 미세한 성분인데 그게 유기탄소를 함유한
그 준설토가 바람에 날려서 네. 지금 이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편서풍을 타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편서풍을 타고 오게 되면 당연히 내륙 쪽으로 좀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전라북도의 어떤 지형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충분히 그 지금부터라도 좀 그냥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사 연구 이렇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 밑에서 있는 갯벌에 유기탄소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전주 지역이나 익산에서 그 대기 중에 미세먼지 안에 유기탄소 농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링크가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된 거죠.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연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봤을 때도 이제 그 갯벌의 흙이 먼저 준설을 해서 그 토양에서 그 비산이 되는 날리는 그 현상을 보면 먼저 토양이 먼저 완전히 그 바스락거릴 정도로 다 건조가 됩니다. 그럼 이미 건조된 상태에서는 유기 물들은 아래쪽에 이제 밑에 썩은 흙들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그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심은 있습니다만 근데 전혀 영향이 없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의 수행 주체들이 서로 제각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경운동에서 하는 부분 따로 또 도청이나 새만금 쪽에서도 따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목적에 따라서 모니터링 포인트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치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하고 민관, 연구자까지 합쳐져 가지고 공동 조사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여기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다양한 지점에서 포인트에서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 이런 이유 자체가 이런 것들이 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입경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만 거기에 맞는 대안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까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연구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메리토 민원이 좀 10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도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 그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기탄소가 많이 함유된 아까 그 준설토가 약간 오염된 토양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 주민들은 물론 생계에도 유혹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건강에도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정도까지인가요? 지금 저희 주민들은 그 안과 이비인후과를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뻘 문제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게 많이 날라오고 그 안에 이 모든 그 안에서 조그만 텃밭을 해도 아침 일어나면 거기가 뽀얗게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게 쌓여가지고. 그런데 이 눈에 이 또 숨을 쉬면은 이 쉽게 말해서 흔히 목감기를 해가지고 지금 병원을 많이 가는데 이게 속 안이 굉장히 텁텁해요. 맞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일어나면은. 그리고 눈에서 자꾸 피로해지고 눈이 감겨져요. 따가워져요. 그런 것을 지금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주민들은 병원에도 다니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를 청정 전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오염이 없는 지역인데 왜 미세먼지하고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염도는 이렇게 높게 나타나냐. 그런 지적들,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원인 규명,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가장 많이 핑계댔던 부분이 중국발 원인,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차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17년에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를 전국적인 상황으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도권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유달리 전북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을 둘러싸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만금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아까 유기탄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준설토 자체가 매우 미세합니다. 준설토의 약 10%가 초미세먼지 덩어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클레이라고 하는 진흙 성분인데 그런 이 준설을 물과 흙을 함께 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거운 것부터 먼저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미세한 것들이 맨 위에 남게 되고요. 그것들이 마르면서 바람이 일게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또 연구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더군다나 환경 문제라면 그거는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의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일단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선은 그 원인 분석하고 대책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원인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미세먼지가 전북 지역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발생 원인을 한번 보면 미세먼지는 이제 기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초미세먼지는 화학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지만 주로 그 질소산화물, 녹스, 삭스라고 하는 황화물이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와 결합됐을 때 이런 거나 아니면 불완전 연소되는 그 블랙 카본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심에는 그 차량 이동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북하고 전남 지역은 농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두 개가 결합돼야 되는데 이제 서울 쪽은 이제 녹스삭스 이쪽은 또 질소 관련된 암모니아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초미세먼지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 새만금에서 나오는 그 입경 분포를 보면은 그 클레이가 0.002mm 정도를 사이즈로 보는데 이게 20mm에서 10mm, 20m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개화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결막염이라든지 기관지염이나 이런 부분이 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10마이크로 전후의 미세먼지. 그래서 그 새만금 지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지역의 문제는 미세먼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초미세먼지랑 새만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조금 분석이 필요하다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대책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 이제 사전 처리와 사후 처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사전 처리라고 하자면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농어촌공사랑 계속 연구해서 현재 이제 적용을 일부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 살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면적을 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표면에 토양 그 계면제나 이런 걸 써서 토양을 응고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얘 역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빠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식물 피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6년, 8년 그 사이에서는 그 염생식물, 그러니까 초반에 염분이 많은 데서 살 수 있는 염생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그 효과는 이제 바닥 부분에 그 바람을 현저히 줄이기 때문에 그 나대지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염생식물 그 빨갛게 올라오는 염생식물을 1단계로 보고요. 그다음 염분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사료 이런 걸 통해서 공사 직전에는 피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수를 같이 병행해주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방풍림이나 방풍 펜스 이런 부분들을 분진 펜스들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 면적 자체가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일부의 그런 그 효과로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같이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미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날린 먼지 피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리고 그런 대책들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현상일 거라는 어떤 짐작은 가능케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시고 대책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좀 들으신 게 있는지요? 아직까지 저희는 그쪽에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니까 단 그쪽에서 하는 그 하시는 말씀은 이건 국제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수라든지 이런 생물학적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에 접해 있는 거는 아주 거리가 멀습니다. 그 살수는 24시간 내에 뿌려야 되고요. 그 잠깐 뿌리고 한 5분만 있어도 다시 그 말라가지고 차가 지나서 뿌옇게 폭탄처럼 일어납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는 그걸 심어놓으면은 그게 자라질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 이유는 그 뻘먼지가 그걸 덮습니다. 그럼 거기에 묻혀서 자라나지 않아서 그건 현재로서는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단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사 단계 모든 그
천으로 이 전막을 덮고 공사 구간 하면서 이렇게 걷어가면서 최소한도로 그렇게 공사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면 중지를 시키고 완전 물에게 그 먼지를 해소시킨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은 차라리 우리 구개발악 주민들 전부 이주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전북대학교에서 미세먼지 관련 용역을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새만금 지역에 대한 것들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환경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까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네. 그만큼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희들이 의심을 해야 합니까?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 양 자체가 거의 마이크로그램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량을 가지고 정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으로 오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분석, 다시 얘기해서 발생원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특정 발생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탄소가 많이 높아진 것이 유기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다 특정한 후에 여기란 걸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특정하는 것 자체도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특성 자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그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연결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로,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지금 개화도 같은 경우에는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랑 연관시켜서 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미세먼지 측면에서 10마이크로 전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현장을 이제 저도 이제 어제하고 방문을 해봤는데요. 거기 개화도가 있습니다. 그 개화도에서 바람을 받는 뒤쪽에 개화면이 존재하는데요. 바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앞부분에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기 덩어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희석돼서 이동을 하는데 그게 희석돼서 농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산을 타고 돌아가서 와르로가 하는 소용돌이가 뒤쪽 부분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바람은 산 뒤쪽으로 양쪽으로 퍼져나가고요. 안에는 계속 뱅뱅뱅뱅 도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화도, 특히 개화도 뒤편에 있는 마을의 그 문제가 그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심각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눈이 좀 가렵다거나 기침이 많이 나고 기관지 가래 이런 것들이 초미세먼지보다는 미세먼지에 의한 바로 직접적인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VOC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런 미세한 것들을 컨트롤하기보다는 그런 연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전주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요. 우선 그거에 앞서가지고 당장의 대책은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농어촌 공사와 그때도 그런 신시도나 야미도 구간에 지금으로 보면 그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겠죠. 그쪽에서도 그런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대안을 줬던 것들이 그때 방풍 펜스, 방풍막, 식생 이런 피복이지만 거기랑 또 여기는 또 민가랑 너무 가깝게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농어촌 공사 또 새만금 환경청이나 개발청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이것들 전부 다 현저하게 그 지역 주민들께서 만족할 만큼의 효과가 지금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져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것도 쉽지 않은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긴 하겠어요. 그래서 병행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실은 제가 아까 어떤 의도를 여쭤봤던 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만금이. 벌써 지금 매립만 13년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청의 대책에서도 그렇고 전라북도의 대책에서도 그렇고 새만금이 빠지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 즉 국가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불가피하게 부작용, 후유증은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추는 내지는 어떤 그 회피하기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런 것들 일부러 빼는 게 아니냐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의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문제를
전라북도에 용역을 할 때 2년짜리 용역을 하는데 초기부터 새만금을 넣어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가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주민들한테도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책 사업이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참으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국책 사업이더라도 전라북도는 오히려 도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국가에 따지고 어떤 대책들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국가가 하는 일이니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전북 지방환경청에서 이번에 올해 새만금에 대한 먼지 용역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라북도는 좀 어려워라 하는데 어쨌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기관이 좀 나서서 정밀하게 분석해 주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형래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전라북도의 대응이라든지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네. 어떻습니까? 그런 좀 서운함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민원도 실제 주민들이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답변도 받아내지 못했고요. 또 전북도에서나 모든 이 공사는 개발청, 새만금 사업단, 또 환경청까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로 인해서 특히 환경청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 텐데 그런 개입에 대해서는 전부 손을 놓고 그냥 국책사업이다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정부에서나 특히 전북도에서도 이것을 우리 주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을 등 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을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갖고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오늘 토론회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섭외도 진행을 했었는데 성사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대책은 더는 늦출 수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될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이 난리먼지 대책으로 제안이나 혹시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병 사무처장님. 네, 저희는 새만금 개발을 부분적으로 완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땅만 넓히고 모든 곳에서 공사를 늘어놓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하나씩이라도 빨리 완성하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든지 어떤 뭐 공장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만 이 먼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땅만 넓히는 속도전은 제발 좀 그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일환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새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그 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식량 자급률 개선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요. 근데 새만금 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간척지로서 그러니까 농경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척지에 지금 그 만드는 개화도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간 그런데 좀 김제평야처럼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서 빨리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분명히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연구 목적으로서만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속 시원하게 못 내는 이유 자체도 관련된 전문가도 부족하고 통계 자료나 분석 기법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인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강우가 내리는 패턴 자체가 바뀌면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구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하는 데 치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개화도와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적용을 우선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량을 아직까지 명확하게 몇 프로 저감시키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한번 해보는 것들 이게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형래 위원장님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아까 서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학술적이나 연구적으로는 저희는 마음에 닿지 않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은 차마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위태롭습니다. 이 국책 사입으로 계속 이렇게 미루면은 우리 국외불학 주민들은 거의 다 생사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대책을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여러 기관에서 하루빨리 정말 간곡하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게 간곡하게 두 손만 빌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개발 사업이더라도 주권자인 주민의 피해나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원인 규명도 대책도 외면하는 사이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새만금 날림먼지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